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덥다고 하니 점심에 외부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경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낙찰자가 된 이후에 채무자나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보통의 경우 이사비용을 주고 협상을 하죠. 대부분 90% 이상은 이사비용을 주고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법원에 그 집행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짜로 집행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돈에 대해서 이사 비용만큼 거의 비슷한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그 소유자나 임차인 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 기간을 저희는 단축할 수 있고, 이분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도 돈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약간의 이사 비용이라도 받게 되시면 저도 마음이 좀 덜 불편하겠죠.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강제 집행이 꼭 필요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총도 있고 칼도 있고 폭탄도 있고 다양한 무기들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물론 경매나 공매가 전쟁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블로그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이강사의 무법지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강사의 무법지대 블로그가 나와요.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제가 업데이트를 했고요. 물론 유튜브 영상 오른쪽에서도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편한 대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대부분 이사 비용을 지급하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내보내려면 어차피 법원에 그만큼의 비용을 주고 시간도 써야 하고, 내가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으면 직접 그거 다 해야 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이사 비용을 줘요. 그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고,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반대로 임차인이 저희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재계약을 요구하는 분이 있고요. 또는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 당신이 낙찰 받았는데 내가 더 돈을 주고 살게요. 이런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상대방이 재계약할게요 또는 저한테 파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분은 좋겠죠. 내가 이거 비싸게 다시 팔면 단기간에 수익이 생기겠는데, 또는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 저희가 상대방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 집행해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계약하면 그 사람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매매 계약을 해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강제 집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제가 여기 자세하게 써놨는데 시간이 되신 분 다시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명도 소송.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도 명령을 소멸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함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설명드리는 그 내용, 인도 집행 공증, 건물 인도 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네? 그럼 그때 가서 명도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증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공정증서로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소 6개월이어야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에 1개월 후에 강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계약 기간이 한 1년 남았어요. 또는 8개월 남았다. 그럼 미리 인도 집행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경우에는 활용할 필요 없겠죠. 저희가 지금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서 공증사무실에서 작성을 할 수 있고, 오늘 작성했으면 당장 다음 달에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겠지만 그 사람이 월세나 이행을 안 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돈 거래 같은 거는요,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지급한다 이러고 약속 어기면 바로 할 수 있겠지만, 인도 집행은 그게 안 되고 1개월은 최소 지나야지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도 집행 말고요, 유사한 건 재소저 화해 신청이 있어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재소저 화해 신청 또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재소저 화해 신청을 하는 거고, 화해 조서를 받으면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법원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재소저 화해 신청을 하면 이게 공증받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 특별한 사유 없으면 기각시킨다고도 해요. 그러니 조심해서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래 해서 다툼이 있어서 화해를 한다는 내용으로 살짝 내용을 수정해서 신청을 해야지 인용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결론은 소유자, 채무자 또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신중해야 하고, 추후에 강제 집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인도 집행 공증 또는 재소저 화해 신청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안 할 바에는요, 어설프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요, 그냥 내버려 두다가 한 1, 2개월 후에 그냥 집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부당 이득의 명목으로 돈을 받으시는 건 괜찮지만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람에게 점유할 권한은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인도명령은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인도명령 강제 집행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